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6-3단원 삶의 길을 열어주다 라는 소단원의 과학자의 서재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수필이고요.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 잘 드러난다 라는 게 특징이니까 이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는 교훈을 얻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이나 교훈이 결국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유형 베스트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자, 여러분, 이 수필이라는 게 바로 뭐냐? 상위 갈래로 가면은 이것은 산문에 속해요. 산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심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내용이라고 할 게 마땅히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소설, 수필, 희곡 같은 이런 줄글 형식의 글들은 중심 내용이 있고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는 당연히 매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구절의 의미. 근데 이게 중심 내용과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밑줄을 친 기역의 형태, 니은의 형태로 물어보면 구절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형식의 문제들은 중심 내용을 묻는 거다. 결국은 내용 이해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특이하게도 이 조사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교과서 6단원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단원 마무리를 보시면 조사의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의미로서 쓰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6-3단원에 연계해서 본문에 사용된 의자가 어떤 의미의 의자로 쓰인 거냐. 사실 우리는 의자 하면은 나의 집 하면은 이게 소유를 의미한다,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 중에 예를 들면 뒤에 나오는데 약간 중2병 같지만 암흑의 시절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이 시절이 암흑의 것이야 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절을 암흑으로 꾸며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꾸며주는, 비유하는 표현이 또 의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또 문법적인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미리미리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제목은 좀 봅시다. 왜냐면 이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방황의 늪에서 나를 건져준 책. 여기서 나는 어떤 이유에선지 방황을 하는데, 파란 글씨에 나오지만 미래나 진로 때문에 방황을 해요. 여러분들은 미래나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생각 정도? 근데 좋은 대학 간 다음에는 좋은 직장, 남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직장인, 일이 편하거나 돈을 많이 주는 직장, 그런 곳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본인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을 뚜렷하게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든 취미로서든, 남학생들 대부분은 게임하는 거 좋아할 텐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진짜 할 만한 취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임을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애들은
게임도 안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지겹고 맨날 보는 친구들 보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이제 또래의 사람들 보면은 딱히 취미가 없어서 그냥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아니면 별로 의미 없이 뭐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쉬는 날이 생기면.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직업이든 취미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 본인의 미래 이런 건 정말 생각을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쓴이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 언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고민을 했었고 그러한 고민의 상황에서 자 아랫부분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발견을 했네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이 부분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자, 세상과 자연의 원리를 우연과 필연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해낸 책을 읽으며 이야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이 뭐냐? 생물학자인데 책은 완전 철학책이잖아.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철학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철학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생물학자는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 내용이 철학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글쓴이는 생물학과 철학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물학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 회의감, 나 앞으로도 계속 생물학자로서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네. 이 생물학과 철학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비슷한 면도 있는 거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랫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생물학에 내 인생을 바쳐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 난 커서가 아니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뭐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이면 정말 그럴만하죠. 그랬는데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연구원이 되거나 생물학자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진로를 정하면 되겠다. 왜냐면 생물학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니까. 왜 매력적이죠?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물학자가 철학적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우연과 필연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한 번만 더 쓸게요. 생물학이 철학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걸 통해서 글쓴이가 앞으로 난 생물학자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그런 진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연과 필연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 요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글쓴이는 사실 선생님이 이제 다른 출판사 내용도 수업하고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참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과학자니까 무슨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과학 관련된 책, 지식적인 책, 뭐 백과사전 이런 것만 좋아하고가 아니라 소설이나 시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책 읽는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춘문예, 이게 뭐냐면 봄 되면은 이제 신인 작가들을 발굴할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연대회고 선생님 친구 중에도 뭐 대학교 동기나 그냥 아는 친구 중에도 정말 몇 명 없긴 하지만 신춘문예로 등단한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신인 작가가 되고 싶은 거지. 이 글쓴이 최재천 씨가. 그래서
그럴 만큼 이제 생물학 관련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문학에 관심이 많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방황 속에서 이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이 말하자면 답을 내려준 거예요. 생물학도 이렇게 멋진 직업이 될 수 있어. 생물학자도 멋진 직업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줘서 글쓴이가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말끔히 풀어준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생의 수수께끼가 뭘까? 이건 선생님도 참 궁금했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아래쪽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책이 나오죠.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오는데 이게 이 책을 접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 유학을 떠나서 기생충 연구에 그 생물학자로서 어떤 학습을 이어갔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것처럼 막 코끼리, 기린, 하마 이런 것들 이런 동물들을 막 연구하진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쬐끄만한 기생충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혹시 좀 그 큰 동물을 다루는 수업은 없나? 큰 동물 다루는 수업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축산학과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는 지금 외국이니까 축산학과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 비슷해 보이는 수업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글쓴이가 좋아, 그럼 나는 그 수업을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해서 그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고 그 수업의 교재, 일종의 교과서 비슷한 거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대학생이 되면 교수님이 어떤 교재를 이제 수업 교재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책을 서점에 가서 사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막 친절하게 교과서 나눠주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막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팁인데 책값이 대학교 가면 생각보다 되게 비싸. 생각보다가 아니라 책 자체 원래 비싸요. 근데 1학년 때 전공 수업을 이미 들은 2학년 선배들은 그 수업을 다시 들을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해선 그 책을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는 대학교 책값 비싸니까 책 사야 된다고 뭐 5과목 들으면 한 과목당 2만 원만 잡아도 벌써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책 사야 된다고 하고 받으시고 이제 주변의 선배들한테 최대한 좀 뭐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선배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1학년 전공책 가진 거 있으시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뭐 한 학기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의 소소한 그리고 정당한 용돈 벌이가 될 겁니다. 선생님도 그걸로 많이 용돈을 좀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을 수업 교재로 활용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학문이 다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조금만 파란 글씨 보면 인간과 동물의 사회적 행동과 현상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그런 책.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렴한 물건일수록 사고 싶어 하고 뭐 비싼 물건일수록 안 사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똑같은 아이스크림 1,800원 하는 편의점보다는 뭐 한 700원, 800원에 파는 그 할인마트 거가 더 좋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이제 명품 가방, 뭐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은 똑같은 품질이거나 똑같은 어떤 수준의 뭐 어떤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들이어도 200만원짜리랑 50만원짜리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200만원짜리가 더 잘 팔린다. 그건 이제 명품 시계 자체가 시간 보려고 차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약간 본인이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과시, 나쁘게 말하면 과시,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죠. 해서 그런 거를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비싼 시계를 살수록 더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떨 때는 저렴한 걸 좋아하고 또 어떨 때는 오히려 비싼 거. 이거를 좀 뭐 TV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말로는 고급화 전략이라고 해요. 뭐 그런 걸 좋아해. 근데 이런 행동은 심리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인 거예요? 당연히 심리적인 거죠.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소비를 하느냐 이거잖아. 근데 사회생물학에서는 이것도 전부 다 그 생물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유전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뇌 세포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덕분에 여기 보시면 윌슨 교수님은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게 사실 지금은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싶지만 그 당시에 이 미국에서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사람들이 인종이 다양하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것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이 시도가 약간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 흑인은 이렇게 행동한다, 백인은 저렇게 행동한다. 이게 그냥 이렇다 저렇다의 차이가 아니라 백인이 더 뛰어나게 행동한다라는 식으로 말이 됐을 때 이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세례도 받고 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 책이 정말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오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시다. 궁금한 사람들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잘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은 글쓴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것을 읽으며 발견한 위에 조금만 더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은 네, 이 부분 위에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아래 이 부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은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매력에 빠져들어 관련된 책을 모두 읽어보고 싶었고 그 결과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 자, 그러면 이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뭔가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겠죠. 앞에 소제목이 인생의 수수께끼였잖아. 자, 어떤 수수께끼가 어떻게 풀리나 한번 내려가 보면은 이 부분, 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제 어제 점심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오랫동안 의문을 품었던 문제가 답을 드러냈다. 라고 하면서 삶의 수수께끼가 풀렸대. 자, 그 아래에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전과 후로 갈라졌는데 그전에는 여기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했고 그때마다 다른 답을 찾았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니 모든 것이 가지런해졌다. 가지런하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명료해졌다라는 거죠. 좀 전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사람들은 왜 비싸서 살 때도 있고 가격이 싸서 살 때도 있는 걸까? 나는 그런 의문을 만약에 가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비싸서 좋아서 막 더 살 때, 비싸다고 해서 더 살 때 하고 저렴한 것이 좋아서 저렴하다고 더 살 때 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때그때 다른 어떤 근거를 대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글쓴이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을 읽고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분석하면 명쾌한 설명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명쾌한 설명. 그러니 얼마나 뭔가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겠어. 여러분들이 약간 비슷한 거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 때 이제 중3 때야. 근해 공식을 중3 때 배웠는데 아무리 어려운 방정식도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 전부 다 무조건 답이 나오고
이걸로 답이 안 나오는 건 내가 잘못 푼 거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이 근해 공식이 말하자면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였어요. 모든 수학 문제, 그 당시에 뭐 그 근해 공식 관련된 2차 방정식 단원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특히 뭐 선생님은 안 그랬지만 인수분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방정식도 못 풀죠. 2차 방정식. 근데 그 친구들도 근해 공식 외워서 시험 보면은 그래도 시험 성적을 어지간히 유지는 하더라고. 물론 이건 중학생 때까지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이실 테고 대부분은. 그렇다면 이 근해 공식으로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국어도 열심히 하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명쾌한 설명에 마음이 탁 트이는 글쓰니,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자, 다음을 보면은 황홀함이 점차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하네. 왜 좌절감을 느꼈을까? 자, 내려가 보면은 어느 단계가 지나니까 뭔가 시시하게 여겨졌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 어차피 모든 것은 유전자 때문이고 유전자의 계획대로 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야. 네, 약간 비슷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어차피 나는 공부해도 성적 안 나와. 그냥 차라리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올 바에는 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방식이 그냥 무조건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잘못된 거냐, 왜 잘못됐냐면 이 글쓴이가 뒤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 없어져도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없어질 필요도 없고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모든 상황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즐기며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자, 선생님도 이거를 좀 비슷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봐봐, 성적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하고 뭐 열심히 저축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어, 집값이 너무 비싸, 그렇다고 저축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면 어차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차피 사람은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뭐 굉장히 이거는 좀 뭐랄까 무기력해지고, 그죠? 그런 생각에 빠지면 이제 삶이 너무 불행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차피라는 생각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못 할 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야지. 이건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글쓴이도, 이 글의 글쓴이도 즐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담담히 최선을 다해서 가보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뭐 그 뒤로는 이제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걸 찾았다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네, 해서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쓴이에게 영향을 끼친 세 권의 책, 방황을 극복하게 해주었었던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답을 내려줬었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그리고 그 책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줬던 사회생물학이라는 책.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걸 빨리빨리 못해서 이게 좀 줄여서 쓸게요. 이 세 권의 책이 어떠한 긍정적 영향, 아니 꼭 긍정적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끼쳤냐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본문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는 명사들의 책 읽기. 요 부분에서도 출제가 꽤 됐습니다만 이게 적용마당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명사라는 게 그거야.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 또는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독서 경험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고전 연구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동네가 광산촌이라서 이 막 글씨가 써 있는 일반적인 책은 없고 만화책만 봤대요. 만화책방밖에 없어서. 근데 그것을 아주 몰입해서 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상상력이나 아니면 감정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 뒤로도 인생에 있어서 책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기출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암흑의 여고 시절이라고 해서 의자의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여고 시절을 암흑에다가 비유하는 말이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책은 나에게 혁명이고 역사였다. 혁명과 역사가 책을 비유한 말입니다. 왜? 딱 나눠서 책을 읽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니까. 이게 주관식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책을 비유한 표현과 그 비유의 이유를 찾아 쓰시오. 정확히 답이 이 부분이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나로 내려가면은, 나는 소리공학자, 공학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과학자랑 비슷한데 기술자 정도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읽어서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냐.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위인전, 그 기억을 살려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재현을 하는데 그 상상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책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시스템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읽어주는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했고, 다에서는 디자이너가 쓴 글인데요. 우연히 친구네 집에서 미국 디자인 전문지를 보고 그 순간 오랫동안 감겨있던 눈이 뜨이는 기분이 들면서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책 한 권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도 책을 좀 가끔이라도 시간 내서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에 나오는 대단원 종합활동은 사냥과 춤이라고 해서 이 글 읽기, 책 읽기가 어떤 개념이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이거 보세요. 여기 책 읽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단기적인 독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재밌어서 읽어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 이번 시험 잘 보려고 열심히 읽으실 건데, 이런 게 바로 단기적 독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보 사냥이 목적이 아닌 것을 비목적성 독서라고 하고, 이러한 춤에다가 비유를 해요. 뭐냐면 사냥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순간순간에 하는 거고, 춤은 본인이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아무 때나 추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사냥과 대조되는 개념이고, 이 글쓴이는 사냥과 춤 중에 뭘 더 중시했을까? 아무래도 춤을 더 중시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잘 보려고 독서하고 뭐 작품 읽어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본인이 감상을 해보고 싶어서 읽어보는 그런 작품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꼭 문학이 아니어도 뭐 자기계발서든 뭐 에세이든 여러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읽는 책이 인생에 더 큰,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쓴이는 이 춤을, 그러니까 비목적성 독서를 잘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 네, 그리고 사실
요번 연도에 출제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도 쓰이고 독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니까 당연히 올해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자, 첫 번째로 볼 문제는 2번 문제인데 이렇게 표의 형태로 친절하게 이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것이 잘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시기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냐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습해야 될 어떤 요점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답을 찾아보면 답은 3번 시에 대한 거 한번 보면은 실제 동물의 상태 연구에 관심을 가져서 사회생물학을 교재로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렬한 느낌을 받고 관련된 책을 찾아 읽다가 무엇으로 가요?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올바른 설명이 되겠고,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 1번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작가로 살고 싶었다. 그때 우연과 필연을 읽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 있어요.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겨울만 되면 이제 문학을 한번 제대로 써볼까? 내년 봄 신춘문예에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당시에 관심사는 신춘문예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진로, 나 앞으로 뭐 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좀 긴데요. 7번입니다. 물론 1, 2, 3, 4, 5번 다 안 볼 거니까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러지 마시고, 자, 학생들이 진로나 관심사에 따른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서 목적과 방식을 고려해 봤을 때 글쓴이와 가장 유사한 학생 바로 누구냐면은 이 학생 2입니다. 자, 왜 그러냐? 난 이과생인데 글쓴이처럼 책 속에서 길을 찾았어. 여기서 책 속에서 길을 찾았다는 건 길을 찾기 위해 책을 읽었다는 뜻. 자신의 진로나 어떤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한 독서, 글쓴이하고 목적이 똑같죠. 그리고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신 애를 읽은 뒤 양자역학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관련 책도 읽어봤고 앞으로도 또 관련된 책을 읽을 거야. 이 부분에서도 역시 사회생물학을 읽고 관련 책인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글쓴이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글쓴이와 좀 독서가 달랐는지는 직접 풀어보시고 모르겠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한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다음으로는 서술형 문제를 보려는데, 여러분 이 서술형 문제 보시면은요 6번이 이제 6번 7번을 같이 봐야 돼요. 이건 묶여있는 문제라서. 자, 6번이 책을 읽고 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게 혁명이고 역사였다가 바로 있잖아. 이 두 개가 답이지. 문제는 7번이야. 6번과 같은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이 부분,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달라졌고 삶이 바뀌었다, 이건데 여기서 종결 어미만 기 때문이다로 바꿔서 쓰래. 이게 알고 보면 진짜 쉽거든. 바뀌었다를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진짜 쉽죠? 근데 종결 어미?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어쨌든 공부한 대로 이 부분이 이제 혁명이랑 역사라는 비유를 쓴 이유가 드러나는 문장이잖아요. 최소한 이걸 그대로 옮겨 쓰는 성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빈칸으로 그냥 냅두시는 건, 그건 그냥 주관식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객관식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다 풀어내실 수 있죠.
근데 주관식이라서 못 푼다는 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걸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 걸 잘하려면 자꾸만 구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틀려도 되니까. 물론 시험이 아니라 혼자 공부할 때만 틀리셔야 되죠. 시험에서 마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